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우리 건설노동자 TV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지나오면서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 노동조합 소식을 제때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단협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단협이 좀 정말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말 힘이 듭니다. 우선 임금은 동결입니다. 사측은 임금, 타임오프, 그리고 현장의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조항을 계약하려고 했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임금은 전체적으로 형틀, 목수, 철근, 시스템, 해체, 정리, 모든 직종에 이르기까지 다 동결을 기본으로 하고요. 다만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형틀, 목수, 직종만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급제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센티브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틀 목수가 임금 동결이기 때문에 기능공의 경우 직고용은 25만 원을 받겠지만 성과급제로 들어가게 되면 기준 임금이 23만 5천 원 또는 24만 원으로 임금이 낮추어집니다. 대신에 성과 일정한 물량 들어갈 때 즉 현장에서 소장과 팀이 합의한 일정한 물량을 도달하게 되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위로 기준 물량의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현장 단위로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서 성과급제가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과급제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도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급제도 직고용 팀과 똑같이 유급수당, 연차수당 같은 수당들을 다 받고요. 식대도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제가 우리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일반 팀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제를 하는 과정에서 팀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제를 통해서라도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고용 문제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기간 우리 조합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 교섭팀에서는 성과급제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교섭팀에서 이 성과급제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사측에 제안한 것은 나머지 단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단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일단 두세 가지 정도 또 계약된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날 3시 작업 종료를 하게 돼 있는 현행 단체 협약을 후퇴시켜서 토요일 날도 5시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 또는 여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던 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사측이 성과급제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계약안입니다. 일단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거. 그나마 토요일 날 우리 조합원들 좀 일찍 마치고 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장되는 게 토요일인데 이마저도 5시까지 다시 후퇴시킨다고 하면 근로조건의 후퇴와 더불어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성들의 보건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 워낙 얼마 되지 않은 여성들이고 이 여성들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요. 보건 휴가마저 무급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우리 건설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것만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 8개월에 가까운 사측과의 교섭 과정이 있었고 이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초기에 제시했던 거의 모든 조항에서의 단체협약 후퇴안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일정한 수준에서 방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난제인 현장 고용 문제가 여전히 절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장 투쟁을 통해서 조금씩 현장들이 뚫리고 있긴 합니다만 빠르게 좀 임단협을 매듭을 짓고 현장 고용 투쟁에 집중을 하자고 하는 것이 기관 우리의 판단입니다. 임단협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노사가 서로 신뢰에 기초해서 현장에서의 고용 문제도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임단협에서 주요한 몇 가지 지점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니면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최대한 임단협 투쟁에 집중을 해서 이 임단협 문제를 빠르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쟁 소식입니다. 얼마 전 복정동의 한양건설 투쟁 과정에서 우리 이상림 부지부장님이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과잉 진압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고체 연료가 튀면서 여러 동지들의 옷에 불이 붙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인강채 동지는 화상을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상림 부지부장님을 이유도 없이 끌고 간 경찰이 무려 하루 반 동안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면서 추궁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저희들 수성경찰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수성경찰서를 항의 방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찰들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수정경찰서는 그 과정에서 악질적으로 사측의 편을 드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 특히 이 건설 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아예 눈 감아주고 있는, 오히려 눈 감아주는 것을 더 벗어나서 수정경찰서의 경우에는 버젓이 사측이 불법 체류자들을 직접 데리고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아예 사측 경찰의 보호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태,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이주 노동자들의 또 같은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국인 노동자들을 아예 내치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측을 도와주는 행태, 이것은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항의하던 우리 이상림 동지를 저놈들이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상림 동지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동지들께서는 우리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다시 한번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요. 우리 동지들이 함께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데 저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건설지부는 수원 지동에 있는 중흥건설 현장 앞에서 새벽 4시 반부터 투쟁을 전개를 했습니다. 투쟁 과정에 우리는 삼보일배를 간부들이 현장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삼보일배의 의미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을 아예 밖으로 내몰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 때문에 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아예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또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또 지역주민 우선 고용이라고 하는 조례를 엄연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수원시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서 삼보일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삼보일배를 마치고 나서는 총파업 출정식을 민주노총과 수도권 남부본부 간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내국인 노동자들을 좀 내몰고 있는 중흥건설을 규탄하는 투쟁,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단가를 후려치고 또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탐욕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힘있게 투쟁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출정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건설지부뿐만 아니라 서울건설지부를 비롯한 전국의 12군데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면서 2023년 임단협 교섭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이 사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 투쟁을 벌였습니다. 간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선거가 오는 1월 31일 정기 대의원대에서 있게 됩니다. 건설산업연맹 산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건설 기업노조, 그리고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건설 노동조합, 이렇게 세 개의 조직이 가맹해서 만들고 있는 게 건설산업연맹입니다. 현재 건설산업연맹의 위원장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연맹위원장 선거가 경선이 됐습니다. 6기 때 위원장을 하셨던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께서 출사표를 던지셔서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선거, 임원 선거가 경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호 1번 장옥기 이천호, 그다음에 기호 2번 이영철 김희재 두 명의 후보들이 건설연맹을 보다 더 잘 이끌어 보겠다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3년은 아직 임단협도 저희들 막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노조팀으로 직고용으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일반 팀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업급여를 받아가면서 버티기도 하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또 노동조합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 때문에 300명이 넘는 우리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녀야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2023년이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저희들이 2024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은 용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노동조합이 다시 힘을 내서 반격의 해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당해왔던 것, 이제 2024년에는 다시 힘을 내서 반격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4월 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총선 잘 치르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고 또 바람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공안 탄압을 겪으면서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공안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했던 방식의 사업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의 조직화 또 새로운 방식의 투쟁, 새로운 창조적 투쟁들을 만들어내서 현장을 어떻게 돌파하고 현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되고 그 힘이 있어야 우리 건설 노동자들과 관련된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고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설 노동자들에게 삶이 바뀌고 그동안 노가다로 불렸던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이제 정말 인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2024년 다시 한번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한 의미로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